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JMS 정명석 재판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명석 변호인이 전원 사임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 팩트 체크를 해보겠는데 그 결과도 조금 놀랍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금요일 새벽 1시 반인데요. 12시 반쯤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연락을 했어요.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JMS 정명석 변호사 영상 몇 개를 봤다면서 네, 잘 봤다고 연락을 했는데, 월요일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는 그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6명 중에 4명이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형 로펌의 변호사 전원이 떠났다. 그럼 그 대형 로펌 자체가 사임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명석 변호인 전원이 사임했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네.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호사는 사건 수임할 수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으면 큰돈 받은 대가로 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사건 맡긴 변호사가 정명석 변호한 사람이네? 그건 알 수 있어야죠. 또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은 다 뭐 마킹 처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언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 대형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저와 악연이 있거나 관련이 있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장이 사임했다. 자, 결과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직접 확인해보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광장 변호사 2명이 담당 변호사로 남아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변호인들 그대로입니다. 자, 심지어 지금 자정을 넘었으니까 금요일입니다만 목요일 밤으로 치고 어제죠. 수요일에 뭘 냈느냐. 광장이 변호인 의견서를 4개나 냈어요. 연달아서 하루에. 네. 대단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일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네,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팩트 체크니까요. 광장이 사임하지 않았다. 담당 변호사 6명 다 떠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보도는 잘못된 오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다른 변호사, 이제 이모 변호사인데 이건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현직 검사 시절에 JMS 정명석 돕다가 자료 빼돌리고 몰래 보고하다가 이제 면직 징계 받은 그 이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른 이 변호사고요. 그 변호사가 변론 조지서를 제출한 게 이제 마지막 제출 서류거든요. 현재 금요일 새벽 1시 30분 기준으로 현재 마지막 이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광장은 현재 공식적으로 사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팩트체크 결과 오보고요. 이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기자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당연하죠. 네. 와, 정명석 변호인 전원 사임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역시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보십시오. 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JMS 정명석 변호인 전원 사임. 나는 신이다 PD. 상상도 못했던 결말. 이렇게 헤드라인을 붙였는데 글쎄요. 이런 전원 사임이라고 당당하게 쓰는 것 자체가 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헤드라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팩트 체크해보면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총 이 사건에 이름을 올린 변호인은요, 지금까지 10명입니다. 이 10명이라는 게 개인 변호사 또 법무법인을 합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한 명은 사임했기 때문에 9개가 남았고 그 9곳 중에 담당 변호사가 현재 2명인 광장을 고려하면 이제 10명이 되는 건데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현재 변호인은 9이다. 다 남아 있습니다. 직접 사실 확인 안 하고 기사를 마구 쓴 것 같아요. 이게 확인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법조에서 쓴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서로 베낀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자극적으로 제목 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한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광장이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 이거는 애매합니다. 왜냐? 6명 중에 4명이 나갔잖아요. 이거를 사임 절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2명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이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기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네 번째, 광장이 사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진짜입니다. 네, 이건 진짜입니다. 사임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몰라도 광장 관계자가 이미
기존 담당 변호사 6명 중에 4명의 그 지정을 철회하는 시청서를 법원에 냈고, 그렇죠? 네, 3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잡혀있는 그 재판 전까지 모든 변호사가 떠날 것이다. 사임 절차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방침이라고 말했고, 현재, 정명석, 이거 총재라고 하네요. 네, 정명석 총재 관련 사건에 대해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 뭐 일요일이니까 직함 붙이는 거야. 뭐 이해하고요. 21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 자체는 사실이죠.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사임 절차가 이루어질지 또는 21일 그 전에 다 손을 떼고 재판에 나가지 않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퇴근한 다음에 저 혼자 다 하거든요. 정보 수집하고 좀 정리하고 요약하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도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뚜닥뚜닥 좀 몇 개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제가 다 하고 썸네일도 혼자 만듭니다. 다 무료 어플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데 처음에는 사실 유튜브 활동을 그냥 취미생활, 여가생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 사건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취미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만의 아주 작은 사명감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올린 아가동산 측에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5화 6화 내려달라는 거, 아가동산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분석 영상도 함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사건은 2차 재판 변호사 관련 영상이잖아요. 수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1차 재판 1, 2, 3심 누가 굉장히 좀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서 누가 변호했는지 찾아본 영상은 30만 명 가까이 보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명석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인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서 이제 적대심까지 가지고 있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욕을 피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욕도 하나도 안 먹는 이런 길은 사실상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정 사건에서는 돈을 택하고 또 특정 사건에서는 또 여론에 따르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걸 변호사를 무조건 다 욕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이제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 굳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광장이 남느냐 나가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대단히 큰 로펌이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광장이 그 나간다고 해도요, 그 변호인이 8곳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한 로펌이 변호인으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있는 8명의 담당 변호사가 쫙 지정된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다 각각이에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변호인이 각자 다 들어온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사정이 뭐냐. 전 솔직히 이들이 교인이어서 어떤 교주를 지키기 위한 생각으로,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 차라리 속이 편하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교인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다? 오히려 약간 좀 더 씁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성현 PD 글을 썼습니다. 자, 3월 16일 이제 목요일이죠. 자, JMS 탈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3월 16일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명석 생일입니다. JMS 내에서는 성자 승천일이라고 뭐 부른대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메이플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광화문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열렸어요. 네. 그런데도 저는 그 사실을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질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참 잘못이 있었고, 또 어찌 보면은 약간 좀 무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이런 영상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실제 사실을, 팩트를 좀 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조 PD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을 받았을 정명석에게 10년형을 선고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오게 한 것도, 그리고 아가동산 살인사건 무죄 선고한 것도,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사건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원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이 아가동산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 인용 결정을 한 재판장이
한 이야기까지, 언론 인터뷰까지 정리를 해놨고요. 네. 판단은 각자가 다 하는 겁니다만. 그리고 또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당연하죠. 네. 그렇지만 법무법인 광장이 정명석을 꼭 변호해야만 했는지. 네. 그리고 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부터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건까지 아가동산 김기순을 변호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그저 돈은 정치적 지향성도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사라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동산 쪽 일을 하는 그런 민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서운함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불법이 살고 싶다 뉴스 김성재 편 2번이나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을 잘한 거예요. 네, 일을 잘한 거고 그리고 이길 만한 사건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조 PD 입장에서는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또한 이런 그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만들었고 지금 앞으로도 만들 그런 PD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은 거를 방송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정명석 변호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딸 자식을 열어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알려준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가 MBC 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촬영팀의 위치를 파악해서 결국 정명석을 경찰서 경찰 체력 단련실로 빼돌려서 카메라로부터 피하게 만든 일만 보더라도 말이다. 자, 본인의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주의 사건을 받으면 또 그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씁쓸한 건데 애초에 그 사건을 돈 받고 수임을 하면 일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수임을 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매섭게 했는데요. 광장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따가운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 뗀 거 아니고요. 네, 정말 떼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 변호사, 이 사건을 수임한 그 변호사가 만약에 교인이라면 회사에서 빠지라고 해서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네, 또는 후기를 도모하면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사를 써서 네, 빠져나가는 척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머지 뭐 많아요. 네,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해서 열심히 일해서 비록 사입이 종교 교주이고 뭐 엄청난 성범죄로 징역살이를 10년이나 한 사람이 또 잡혀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돈 받고 변호하는 것 자체를 뭐 이렇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분하고 있고 또 엄벌에 처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명석을 변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부담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남을 족쇄와 낙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선택이죠. 네. 자, 앞으로 이 사건 저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이비 종교 교주 사건을 받는다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다면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성적으로 농락한 사이비 교주의 사건을 수임하면 그때 저를 100배, 1000배, 10,000배 욕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사건 진행 상황 앞으로도 계속 추적하고 검토하고 여러분께 쉬운 말로 편하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